예전에 수능은 되게 기형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비정상적으로 30번 문제가 어려웠고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쉬웠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난이도가 약간 요런 구성으로 딱 가 있었으면 지금은 전체적인 균제 30번은 난이도를 확 낮췄거든요. 30번 정답률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30번의 문제 배치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낮은 거지. 실제로 예전 3, 4년 전 수능 30번과 작년 수능 30번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수능 30번은 그냥 뭐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연습 문제에 있을 만한 문제들이 그냥 포진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앞쪽에 있는 문제 난이도가 골고루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수능을 진짜 좋아해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딱 이제 좀 게으르게 나는 이것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둔하게 골고루 평상시에 꾸준하게 공부했던 애들이 예전에는 사실 100점을 못 맞았어요. 96점이 좀 어려웠어요. 작년, 재작년 수능 때 처음으로 일단 100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3, 4등급 때 아이들인데 100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96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선행이 너무 미진했던 학생들이니까 거기에 도달을 못할 수가 있었을 건데 이게 난이도를 딱 낮춰버리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균형만 딱 맞아주면 3학년 때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 발끈해서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던 아이들도 정상적인 공부만 진행이 되면 충분히 92점 플러스를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수능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30번 정도를 제외한 29번 정도까지도 9편이 끝나면 거의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수능 시험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과목별 안배예요.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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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문제, 9문제, 12문제의 균형이 무조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한 과목 내에서도 어떤 단원에서 무엇이 출제가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단원의 학습 목표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 중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무섭냐면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까먹으면 못 풀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단 한 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부를 편식했던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안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라도 구멍이 있으면 이게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2학기가 됐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전 과목을 골고루 정리를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유형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내용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 딱 보다 이게 뭐야? 근데 문제는 한 가지 개념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 개념이 생각이 안 나면 못 풀죠. 그래서 이를테면 수원 삼각함수에서 꽤 어려운 문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확률과 통계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해줬으면 되는데 앞부분에서의 연습이 골고루 균형감 있게 되어 있었으면 누구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수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의 내용과 딱 맞물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 미적분에서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과 정상적인 수능 대비를 하는 과정이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원 아직도 틀리는 게 있잖아요. 아직도 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미적분을 공부하면 미적분에 대한 이제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체계적인 수능 대비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수학은 철저하게 그 단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과목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의 수준이 좀 낮은데 어려운 문제를 너무 많이 풀거나 학생의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준비가 안 된 학생들한테 그 이상의 것을 내려보냈을 때. 그래서 철저하게 이 단계만 맞춰 나가면 되고 골고루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이 단어는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연습을 충분히 되고 했을 때 수능 시험만큼 정직하고 정상적인 시험 찾기 힘들어요.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중상위권 학생들 뭐 대학 가기 힘들다고. 잘 가더라고요. 잘 보던데요, 수능?
100점도 많이 나오고 잘 보던데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4점, 88점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만 자기들이 해주면 2학기가 딱 되면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제 단원별 분배를 끊임없이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 이 부분에서 아차하면 틀린다. 이 부분 까먹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30번을 풀어도 너는 수능을 못 본다. 이제 이런 거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앞쪽 단원에서도 야 여기까지는 출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던 거지. 특별하게 뭐 이렇게 고난도 문제 연습을 많이 시키거나 이제 그랬던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우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시킨다는 게 학원 선생님이 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충실히 대신 완벽하게 이해를 해 나가시는 게 결국에는 미적분을 잘하는 방법이면서 수능 준비를 잘하는 방법인 겁니다. 예.